자, 오늘은 홍천고1 비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죠? 자, 문제 받아봤지? 문제 어렵지 않지? 그지?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 수준이 이 지문이 좀 쉬운 지문이야. 쉬운 지문인데 이번에 너희들 비문학 지문 또 많다며. 많지는 않아요. 이거 세 개랑 오늘 세 개 정도만 오늘 나 세 개인 줄 알고 세 개를 준비했는데 두 개가 더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네. 갑자기 오늘 들었어. 그래서 박 선생 두 개 더 있습니다라고 두 개를 주시더라고. 그거는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고 시험 좀 연기됐으니까. 근데 거기다 또 더 있다며 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네.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나에게 없다는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러면 좀 학교 진도 어디다 놓은 거니? 지금 비문학 오늘 박선옥 쌤이 쌤한테 드린 거 그거까지 딱 나왔어요. 나 그거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무슨 글이었더라? 과학 관련. 과학 광합성 얘기가 언뜻 보이던데. 네. 그거였니? 그건 더 나가겠네. 보면 다 끝났네 그러면. 근데 저희 장기전하고 조금 전에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가? 국어쌤이 한 분만 하시니? 네. 한 분에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반마다 다른데 응. 그 반마다 한 번씩만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분이 비문학도 하고 장기전도 하고 조홍전도 하고 다 해야 되겠네? 네. 근데 비문학은 돌아다니면서 비문학은 저희 온라인 클래스로 나가서 돌아가면서 쌤들이 한 명씩 자기가 준비한 지문 분석해 주시는. 그러나? 그래 뭐 일본은 좀 쉬운 거니까 자 보자. 그럼 고대 중국인부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자. 고대 중국인을 좀 보면은 자 고대 중국인 우리가 딱 세모를 쳐볼게요. 세모. 왜냐하면 이 글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고대 중국인과 또 순자 두 관점의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 두 관점의 차이가 나니까 각 특징을 가치를 정리를 하자 이 얘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고대 중국인이고 얘는 동그라미는 순자의 사상이 되겠죠. 서로 어떻게 돼가고 있니? 지금 대조되고 있는 글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세모는 고대 중국, 그다음 동그라미 순자의 의견을 둘이 나눠보자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중심 문제 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중국인들은 세모칩니다.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하늘은 줄칩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되었다. 줄딱칩니다. 이게 바로 금방 줄치는 게 뭐니? 바로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관점이 되겠지? 그지? 하늘의 관점이다. 그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어.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제자로 보고 자 줄칩니다.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제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까지 그것에 결정된다는 믿음까지 줄딱치고 자 이걸 우리가 동그라미 1번, 2번 매길 걸. 우리 아까 처음에 동그라미 1번이라고 매기자. 아까 하늘은 인간에게부터 해서 우리 둘째 줄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금방 줄 쳤던 걸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것들은 뭐가 되면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가 되겠죠? 하늘의 의미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두 가지 정도 썼습니다. 하지만 보겠습니다. 그거랑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인간 지혜부터 줄쳐.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시대 요구 줄딱 치고 그럼 새로운 시대 요구는 동그라미가 세모야? 동그라미가 되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첫째 문단 뭐가 되겠니? 고대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인식이지. 자 첫 번째 문단 요약하자면 고대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인식이라고 가볍게 할게요. 고대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좀 쉬운 지문이야. 좀 쉽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지문이면 내가 아주 꼼꼼하게 하겠지만 너무나 쉬운 지문이죠. 자 그럼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까? 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가 나오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경우는 서로 대조가 되는 핵심을 동그라미 같은 세모를 딱 쳐보자. 순자 동그라미 칩니다.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것. 자, 그게 어떤 것일까? 줄쳐보자.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 현상으로 보았다. 줄치고 뭐가 되겠니? 동그라미 1번이 되겠지. 그러면 자, 그 중에 핵심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자연 현상 동그라미 딱 쳐놔야지. 현상.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와 달, 사계절, 추위와 더위, 바람 등의 자연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다음에 부자를 만들 수도 없으며 길흉화복을 줄 수도 없어. 사람들이 치세가 뭔데? 잘 다스려줘 특별한 세상.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다 이 말이 되겠죠. 난세가 뭔데? 어지러운 세상이야. 그죠? 자, 치세와 난세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일일 뿐이다. 치세든부터 줄칩니다. 치세든 난세든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과는 무관하다. 줄치고 동그라미 2번. 자,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겠니? 무관하다. 좋아. 그 다음에 또 뭐니? 사람 동그라미. 모든 원인은 다 누구한테 있다고? 사람에게 있는 거야. 자연이 왠지 자연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뭐가 되겠니? 바로 순자가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을 요약하자면 순자가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늘은 자연현상이야.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람이 일으킨 거다. 이런 의미에. 자, 그 다음에 하늘은, 자, 우리 지금 순자에 대해서 동그라미 총 몇 번 쳤니? 2개 쳤죠? 하늘은, 자, 세 번째 문단 하늘은부터 줄칩니다.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 인간의 길과 다르다. 전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다. 줄 딱 치고 동그라미 3번을 하자. 그럼 자, 여기서 중심 핵심으로 뭐가 되겠니?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 그렇지. 인간의 길과 다르다. 동그라미 또 하나 더 있어. 또 뭐가 있겠니? 정규 궤도. 정규 궤도가 있어. 자, 그러니까 얘는 항상 도는 곳만 계속 돈다는 거야. 계속 볼게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다. 사계절은 말없이 주기를 따라 움직일 뿐이다. 물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고 괴이한 별이 언뜻 출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항상 벌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늘이 이 이상현상을 드러내는 무슨 길흉을 예시하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다.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부터 줄칩니다.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본뜻이다. 줄치고 동그라미 4번. 그럼 여기서 뭐가 핵심화 되겠니? 불구지천. 그렇지. 불구지천 동그라미. 야, 불구지천 뜻이 뭘까? 자, 봐봐. 한자가 불자고 아니 불자고 구자가 구할구자야. 구할구자야. 지금 구할구자야. 자, 다음에 뭐가 되겠니? 다음에 지자는 알지자야. 천은 하늘 천자야. 그러면 불구지천은 뭐냐면 하늘을 알려고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옆에 뜻이 나와 있잖아. 그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마라고 옆에 나와 있지? 그게 불구지천이야.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 왜? 하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왜 굳이 알려고 하는 거지? 하늘은 의지가 없어. 왜? 사람이 아니잖아. 신이 아니잖아. 왜? 하늘은 자연현상일 뿐이지 무슨 의지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늘의 의지가 없으니 하늘의 뜻을 알지 말라고. 비가 안 옵니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인가? 그게 아니라고. 불구지천. 자, 그래서 바로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은 정리할게요. 얘는 순자가 주장하는 불구지천의 개념이라고 살짝 정리하자.
자, 그러면 이 자,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 자, 네 번째 문단 불구지천 동그라미 쳐봅니다. 뜻은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부터 줄칩니다.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줄쳤니? 앞에다 적었습니다. 이거 기능이야. 이게 불구지천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비판하기 위해서요. 즉 하늘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 우리가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든 건 다 누가 놓아있기 때문이야? 하늘이 놓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 하늘이 놓여서 근거야라고 했던 순자가 그 무슨 말도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다 개뻥이야. 라고 얘기하면 격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불구지천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불구지천의 어떤 기능, 역할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늘을 의지를 알려고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줄칩니다.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줄칩니다. 자, 이게 뭐니? 바로 순자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야. 자, 적어보자. 순자의 주장이라고 했어요. 순자의 주장. 그러면 모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 최종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정리하고 넘어가자. 네 번째 문단은 불구지천의 기능과 주장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었다? 빠르니? 아니, 자,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뭐에 있었다? 사람. 사람에게 있다. 사람도 그럼 핵심은 뭐가 되겠니? 사람. 사람이지. 특히 인간 사회의 정치야말로 순자가 중점을 둔 문제였다. 그럼 정치 동그라미. 특히 사람 중에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정치에 대해서. 순자는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 없다. 변별할 수가 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즉, 이 말이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런 걸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늘은. 그냥 만물을 낳기만 했을 뿐이지. 그죠? 이는부터 줄쳐. 이는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줄쳐. 자, 그럼 여기서 뭐가 핵심화가 되겠니? 다스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죠. 그렇지. 그 부분이 되겠죠.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보면 딱 줄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자, 바로 순자가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가 되겠죠. 발전은 아니지만 큰 요약이죠. 순자가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주고 있지. 자, 하늘은 만물을 만들었다는 말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만 하지만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봤는데 문제를 한번 볼까? 문제. 자, 답 위주로 좀 설명할게요. 어려운 것은 물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자, 문제 다 풀어왔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이 맞아 안 맞아? 아니, 자, 잘 봐. 처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 처음에 고대 중국인들이었잖아. 고대 중국인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순자의 새로운 시대에 요구하는 게 순자였지. 새로운 시대란 말이 나오잖아. 첫째부터 끝에.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관점을 제시한 게 맞잖아. 다음에 그 관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럼 정답 1번이 되는 거지. 몇 번 하셨는데? 3번이요. 3번 보겠습니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있다라고 드렸는데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이야 또 더군다나 비판들도 아닌데다가 여기는 의의라는 거 뭐냐면 그 가치를 얘기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개념만 나왔잖아.
기능은 물론 기능도 가치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비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1번 답이 3번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함정 문제예요 이게. 오케이? 자 2번입니다. 17번 2번 문제. 물론 여기서 17번이라고 되어 있죠. A에 드러난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이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몇 번 했니? 2번이 2번 쉽죠. 인간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과 무관하다 그랬니? 관계 있다 그랬니? 관계 있다고 그럼 무관이 X가 되는 거지.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18번입니다. 불구지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의지 동그라미 기억 옆에 의지가 있다 그랬잖아. 니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돼 있잖아. 맞지? 디귿 맞아 안 맞아? 틀렸어요. 틀렸지? 권선징악의 주제는 하늘에서 찾는 것은 누가 낸 거니? 고대 중국인들이었잖아. 틀렸지? 리얼은 자 맞아요. 맞죠?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맞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맹자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오 3점짜리 문제도 읽어보죠. 맹자 동그라미 하늘이 인륜의 근원 줄칩니다. 그러니까 인륜이 뭔데?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자. 하늘이란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도덕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줄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노력하고 수행하며 실현해 나가며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은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줄칩니다.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은 서로 통하게 된다. 줄칩니다. 그러면 자, 그럼 하늘도 도덕이 있고 덕이 있네. 그럼 이것도 나름대로 하늘의 의지가 있다는 거니 없다는 거니? 있다는 거잖아. 옆에 살짝 적어. 하늘은 의지가 있다라고 살짝 적어도. 근데 아까 우리 말했던 순자는 하늘의 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가장 적절한 답은 몇 번이 되겠니? 3번. 3번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자. 이번에는 과학 지문이지? 네. 좀 쉬운 지문이네 이것도. 네. 전반적으로 좀 쉬운 지문이다. 자, 과학 지문 문제 풀 때, 과학 지문을 읽을 때는 옆에 그림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 그림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문제 말이야 문제. 나와요. 나오지? 그럼 자 그러면 본문에 그림이 없으면 문제 있는 그림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 그리고 먼저 감을 먼저 잡은 다음에 지문 읽어보면 좀 지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되겠지. 자 그래서 몇 번에 우리 문제 그림이 있니? 28번이. 그렇죠. 우리가 28번에 그림이 있어. 뭐 대충 그리자면 너는 쓸 거 없다. 어차피 우리 책에 그림이 좀 그려져 있으니까. 자 요게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요렇게가 똥 다시 요렇게가 이렇게 와서 똥이 되고 다음에 마지막 줄에 뭐가 되겠니? 막 난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먼저 살짝 스캔한 다음에 집을 읽어놔야 돼. 그래야 이 내용에 대한 글이 나오겠구나 하고 잠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몸에는 외부 환경이나 출처 우리 몸에부터 출처. 우리 몸에는 외부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뭐라 그러지? 줄 다 치고 자연 치유 영은 따로 네모칩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 자연 치유력이 관련된 거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체의 자연 치유 중 하나의 오토파지 네모칩니다. 자연 치유 중 하나니까 자연 치유 몇 개 더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번호 1번을 분명히겠지. 가로 1번. 자연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세포 안에 쌓인부터 줄칩니다.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다. 줄지.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그 쌓인 단백질이야. 쓸모없는 것들. 얘를 다 쪼개서 뭐야? 오히려 우리 몸의 영양소로 쓰자 이 얘기야. 그럼 이러면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몸속에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우리 몸으로 에너지원을 쓰자. 좋은 기능이 되겠다. 이거 오토파지. 자, 개념이 나왔죠? 그럼 첫째 문단 정리하고 넘어갈까? 바로 오토파지 개념. 첫째 문단은 오토파지 개념. 자, 그 다음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항상성이 뭐지? 일정.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성이죠. 그죠? 자, 항상성은 유지할 정도로 오토파지가 최소한 일어나는데 인체가부터 줄쳐.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균에 감염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까지 활성화된다. 줄딱지입니다. 자, 살짝 적어보자. 활성화 조건. 자, 그러면 오토파지가 어떤 때 일어나게 되는 거지? 항상성이 깨졌을 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양소가 없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럴 때죠. 자, 예를 들어 밥을 제때 먹지 않아 영양분이 줄집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 줄치고 동그라미 1번. 자, 적습니다. 기능 1번. 자, 기능이죠. 기능. 예. 에너지원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뭐야? 오토파지 기능이 되는 거야. 다음에 그 이외에도 줄칩니다.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 줄치고 동그라미 2번. 이게 기능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용 두 번째 문단 정리하면 뭐가 되겠니? 바로 오토파지의 활성화 조건과 기능. 오토파지의 활성화 조건과 기능이 되겠지. 자, 세 번째 문단 보자.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라고 되어 있죠? 자,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 요거 딱 네모칩니다. 왜 네모치냐 그러면 이제부터 오토파지가 어떤 과정인지가 핵심이니까 네모친 거야. 이제 과정이 나오겠죠? 세포 안에, 자 보세요. 세포 안에부터 시작해서 살짝 가로 열어. 어디까지? 그 문단 끝까지. 세 번째 문단 끝까지 가로 닫아. 그러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은 뭐가 나오겠니? 상식적으로. 맞아.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니? 자, 그럼 어떤 과정인지 살펴보자. 자, 그러면 과학 지문에서 과정이 나오면요, 그 순서를 잘 봐야 돼 이제부터. 그래서 이 순서가 나오는 거 알겠어? 그래서 항상 밑에 그림이 없으면 항상 문제는 그림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스캔 살짝 한 다음에 이걸 읽으면 이걸 더 잘 이해가 되겠지? 자, 이 그림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과정이니까. 자, 볼게요.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을 이용해, 자, 줄칩니다. 이중으로 줄쳐. 이중막으로 둘러싼 작은 주머니를 만든다.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솜까지 줄치고 오토파고솜 동그라미.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문이 뭐라? 그러면 얘가 뭐라고? 자, 쓸 거 없어 치게 나오니까 오토파고솜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아까 위에 말했다시피 얘는 뭐니? 바로 불필요한, 이게 뭐야? 찌꺼기죠. 찌꺼기. 불필요한 단백질이. 이해 되겠죠? 그죠? 자, 오토파고솜 계속 보겠습니다. 오토파고솜은 세포 안을 둥둥 떠다니다가 리소좀을 만나서 합쳐진다. 리소좀 동그라미. 자, 살짝 줄쳐볼게요.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물로 그 속에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까지 줄 답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되겠니? 얘가 뭐가 돼? 이소좀 리소점이고 요 점들은 다 뭐가 되겠니? 가수분해 가수분해 뭐라고? 가수분해 잠깐만. 가수분해 효소가 되겠죠? 이렇게 다 읽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가 되겠네. 만나면 다시 본보기 합쳐지면 오토파고리소좀이 된다. 자, 그러면 오토파고리소좀 동그라미. 오토파고리소좀 동그라미.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오토파고리소좀이 되는데 오토파고리소좀 동그라미에 리소좀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오토파고솜 안에 있던 쓰레기를 잘게 부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니? 얘가 잘게 다 부순 거지. 이게 뭐가 돼? 오토파고리소좀이야. 얘가 다 잘게 부수게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불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막 안에 들어있던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부터 줄쳐.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른 세포 소기관 만드는 재료까지 줄칩니다. 이 조각들은부터 줄쳐서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마지막 줄이죠.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만드는 재료까지 줄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뭐라 정리하면 되겠니? 자,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죠.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 그러면 이거 문제 다 풀었잖아. 그럼 잠시 우리가 뒤에 문제 미리 먼저 좀 풀어보자. 28번 문제 먼저 풀어볼까?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 풀어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3점짜리 문제다.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자, 1번. 세포 안에 기억이 쌓이면 오토파지를 나겠죠? 기억이 뭔데? 불필요한 그렇지. 불필요한 단백질 나면 하고. 2번. 니은은 기억을 이중망으로 둘러싼 작은 주머니로 만든 것이겠군. 맞죠? 이게 작은 주머니. 오토파고솜 2개 주머니. 맞죠? 3번. 니은이 디귿과 결합하면. 니은이 디귿과 결합한 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는데 니은 안에 가수분해 요소가 있니? 아니요. 어디 있는데? 디귿 디귿 안에 가수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쉬운 문제지. 그죠? 자, 그러면 요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볼까? 그러면 본문.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볼게요. 마지막 문단. 이런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요거 네모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이게 핵심이니까 네모친 겁니다.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항상성이 자, 줄칩니다. 세포 내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 초래해. 자, 그러면 오토파지가 없어지면 노화나 질병이 생긴다. 이게.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오토파지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자연 치유역에는 오토파지 이외에도 면역력, 아포토시스 등이 있는데 면역력 네모 앞에 가로 2번을 해야지. 줄칩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 줄치고. 다음에 아토포시스 네모 쳐야지. 아토포시스 네모 쳐야지. 몇 번? 3번. 그럼 3분의 되는 거지. 줄칩니다.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을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그러면 아포토시스에서는 스스로 사멸이 제일 핵심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스스로 사멸이 제일 핵심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문장 풀어볼까? 자, 문장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잠시 29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2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죠. 아까 아포토시스는 무엇을 한다고? 3일. 스스로 사멸한다고 그랬죠? 다음 몇 번이 되겠니? 2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죠. 자, 27번 문제 풀어보자. 윗글의 표제와 부제가 뭐가 되겠니?
지금 인체 자연 치유력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 한 가지가 오토파지, 두 번째가 면역력, 세 번째가 뭐가 되겠니? 아토포시스지. 근데 그 세 개 중에 특히 이거는 뭐에 대한 중심이 많니? 오토파지가 되겠잖아. 그래서 오토파지가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마지막 문단 정리했니? 아니요. 정리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 풀었네. 마지막 문단은 뭐 좀 길어.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이외의 자연치유력, 이외의 자연치유력이 아까 말했던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번 풀었고 28번, 29번.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맥상 의미와 A와 가까운 거야. A와 가까운 거야. A를 보시면은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지. 자, 그럼 보세요. 항상 줄친 것은 앞부분에 자, 이렇게 줄을 딱 쳤으면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뭐라고? 뭐뭐라고 부른다 하지. 이걸 불똥물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30번 문제 뭐뭐라고 부른다니까 뭐에가 어디에 가깝겠니? 4번. 4번 뭐뭐라고 부른다. 똑같은 원리잖아. 이렇게 부른 거지 뭐. 간단하죠? 자, 다음 오늘 수업의 마지막 그 다음에 광고. 광고는 아예 딱 올림푸스 국어 130줄에 딱 나와 있는데 네. 너 없어 프린트? 네. 왜 없어?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광고가 없어? 없다고? 가만히 있어. 복사해볼게. 자, 뭐 내용 자체를 짜증나면은 자, 내가 좀 줄좀 친 것도 있어. 몇 개 보자. 자, 총 몇 개 문단이니? 5개. 5개 문단이지? 자, 볼게요. 광고는 광고 한번 네모 쳐볼까? 네모 쳐져 있죠? 자, 첫째 줄 줄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줄칩니다. 동그라미 1번. 광고에 뭐가 되겠니? 기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광고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줄 줄칩니다. 제품을 탐색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줄치고 동그라미 몇 번? 2번이지. 봐, 내가 뭔가 볼펜을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볼펜을 찾으려면 막 검색해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광고를 딱 보면 아, 이 광고가 되게 마음에 든다면 네가 찾는 시간을 많이 줄여들게 해주겠지. 이게 광고의 기능이야.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두 번째 줄 끝부분 줄칩니다. 경쟁 제품을 비교해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